2학년도 1회 고졸 검정고시 수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A와 B의 합은 이렇게 되면 동류항인 x제곱끼리 묶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4번. 2번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 값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항등식은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하는데 개수비교법은 그냥 좌변을 전개해서 우변과 같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이죠. x제곱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2번 3번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가정이다. 몫은 어떻게 되느냐 했습니다. 이게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상수절이에요. 여기가 1차식, 여기가 2차식, x제곱의 자리, x의 자리예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3번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x제곱을 하면 x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여기 빼기거든요. 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다시 요거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x를 곱하면 요식과 요식을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인가 플러스 x 되겠죠? 그다음 다시 뺍니다. 그러면 뿅뿅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 마이너스 2x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 나머지 3이 나옵니다. 이러한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그래서 조립제법의 뜻을 알면 좋지만 방법을 알면 좋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과정을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7x 마이너스 27을 인수분해한 식이 이렇다. a의 값은 인수분해를 거꾸로 한 것이 전개가 된다 했죠. 선생님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나오는 게 빤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하는 방법은 외웠으면 금방 푸니까 하는 거지 안 외워도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선생님 과정의 목표라서 이렇게 3번을 곱하면 다른 건 모르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여기 상수항의 값이 마이너스 27이니까 a를 세제곱하면 27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a라서 그래요. a를 세제곱하면 27이 나온대. 그러한 a를 찾으라고. 그러면 1을 세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1이 나오죠? 2를 세제곱하면 2 하면 2, 4,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을 세제곱하면 3, 3, 9 거기다 27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대부분 돼서 여러분이 꼭 인수분해를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i 플러스 i 제곱이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i가 돼요. 따라서 a 값은 a 마이너스 i에서 a 값은 1이 된다는 거. 됐죠? 6번
두근을 알파 베타 할 때 이 식을 구하여라.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 했습니다. 원래 두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뭐 이 무슨 소리야 하면 해가 만약에 근이 1 또는 3이라 하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해가 1 또는 3, 1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해가 1 또는 3이라면 이렇게 되듯이 근이 이제 알파 플러스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변을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인데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이렇게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3이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본 원리로 접근해서 풀면 꼭 뭔가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나 외워야 된다면 두근의 합은 1차식에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 붙이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상수항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최대값. 선생님 최대값 최소값 물어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y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y값 중에 지금 주어진 영역에서 최대값이 얼마죠? 그렇죠. 5죠. 4번, 3번. 3차 방정식 한 근이 이래요. 해 뜨면 대입. 근이랑 해랑 똑같죠? 해 뜨면 대입. 이 문제는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3차식이 나오냐 4차식이 나오냐의 문제지 항상 고정입니다. 그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a 값이 0. 그럼 8 빼기 4 더하기 a 값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되겠죠? 9번 x가 2와 b가 해일 때 해라 하면 항상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러면 2 더하기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b는 3이라서 b값은 1이고요. 그럼 b값이 1이니까 여기 1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식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 그 값이 a니까 a는 3, b는 1이라서 합은 4 되겠죠? 10번 이것을 해는 이제 2차 부동식 할 때는 그냥 2차 함수를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럼 여기 이걸 만족한 해가 마이너스 3이고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1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점이요. y는 0이라는 것, 즉 x축이 기준이거든요. 요 기준을 바탕으로 여기 기준을 바탕으로 작다면서 그러면 아래 있다는 거예요. y축은 위아래가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인데 아래 있다는 거는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보다 작대. 0보다 작네.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과 x는 사이 범위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3번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 범위. 자, 그 다음 11번. 이것에 대해서 중점의 좌표 볼게요. 공식이랄 게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중점의 좌표는 이 두 점의 합을 중점 2분의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돼요. 두 숫자의 평균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2022년도 2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와 3,-4의 중점은 1 더하기 3 하면 1 더하기 3 한 거 나누기 2 2분의 2 빼기 4 한 거 나누기 2 하면 얼마냐? 2,-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4번. 그 정도 되냐? 그치.
x도 중간, y도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도 중간, y도 중간이 중점이에요.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2번. 평행. 수직이랑 평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기울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평행하다, 기울기 같다. 지난다, 대입한다, 성립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가 아닌 것은 다 없애면 돼요. 땅땅 하고. 그 다음에 0,1을 짓는 데 있으니까 x자리에 0, y를 1을 집어넣으면 되네. 2번 되겠습니다. 1번이 안 된다는 것은 대입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가 1이 된다는 것은 이 1이 y 절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3번, 4번에 보면 2분의 1이 원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수직이라고 했다 하면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거든요. 근데 평행하다 했으니까 이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이랑 평행의 차이는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요. 수직은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곱해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툭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평행이지만 어렵게 나오면 수직이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 수직이면 두 수 앞에 x 앞에 개수인 기울기를 나타내는 숫자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인 관계들이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여기 보세요. 13번에 보면 반지름이 3이래. 근데 봐, 반지름이 3이면 R이 3인데 이거는 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안 돼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의 문제인 거죠. 중심 A, B이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b의 제곱, r 제곱이 되죠. 따라서 2,1, 2,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잠깐만 할게요. 원은 어떤 점들이 모이냐면요. 한 점에서 모두 거리가 반지름 r로 같거든요. 이러한 점들의 모임이 원이에요. 이제 이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 할 건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r인 점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 거리 r이 반지름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점이 만약에 점과 직선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 하면 어떠한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은 중심에서 거리가 r인 애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원의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 점들의 모임이어서 방정식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제 전에 강의들 선생님이 이게 앞에 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2023년, 2024년 강의에 보면 선생님이 정리를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요. x, y 부호 모두 바꿔요. 답은 4번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원점에서 요점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2,-1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뿅 이렇게 접어지는 거. 접는다 생각하면 돼요. 기준으로.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걸 다 어떻게 맨날 그리고 앉아있어 하면 외우세요. 외우라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냥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꼭 외웁시다.
얘가 A, B라면 어떻게 되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 y 부호 모두 바꿔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그럼 요거라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x 부호 바꿔, y 부호 바꿔. 그러면 3,5를 원점에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A 차집합 B. 집합에서 빼기는 원소가 있으면 빼는 거예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요. 사실 안 그려도 여러분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뭘 빼냐? 여기 A에서 B 있는 얘를 빼라고. 그럼 남은 애들 누구냐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 1, 3, 5 되겠죠? 자, 역은 P이면 Q이다 할 때 P이면 Q이다 이 역은 Q이면 P이다. 자리 바꾸기야. 자리 바꾸기.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여기 대우에 대한 게 무엇인지 알면 되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 이게 뭐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데 해를 뭐 A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2023년, 4년, 5년 이때 좀 어렵게 나왔고 이건 여기 대우는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얘가 대우입니다. 보통 여기랑 대우를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갑자기 너무 커졌네. 17번. 17번은 항상 역함수 아니면 합성함수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F의 역함수죠. 4. 그럼 여기는 이제 문제가 안 어려운 대신에 거꾸로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답은 1 나오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이제 그래도 이게 명세히 시험 문제를 냈으니까 함정을 써야겠죠. F4의 값이 얼마예요? 2죠. 여러분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라고 또 답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에이, 그렇죠? 자, 그랬고요. 자, 18번. 선생님 이거 전에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이번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뭘 지나냐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2,3이죠. 맞아요? 이 무리함수가 2,3을 지난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나면 항상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값은 3이고요. x값은 2를 집어넣을게요.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는 좌변에는 무리수가 없어요. 여기 무리수가 있다는 말은 얘가 뭐가 되는 숫자다? 0이 되는 숫자라는 거죠. 따라서 근호한이 0이 되려면 A값은 2가 되고 얘가 0이 되면 B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 무리함수의 문제는 여기 점이 하나 주어져요.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20번 문제는 순열 조합 문제예요. 그럼 19번은 무슨 문제인지 봅시다. 세 곳을 여행하고 있어요. 순서를 정한대요. 그러면 한 번 여행하고 다시 정하지 않고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순열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놀, 한, 미 이렇게 세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미술관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는 놀이공원, 한옥마을. 그래서 내가 한옥마을을 택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놀이공원이겠죠. 그러면 3가지, 2가지, 1가지. 몇 가지? 6가지 되겠습니다. 20번.
이제 얘는 그러면 조합이겠죠.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꽃을 선택한다. 이 말은 선택하지 않는 꽃이 한 가지씩 있다. 그러면 보세요. 백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장미, 튤립, 프리지어를 선택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미를 선택한다는 말은 백합, 튤립, 프리지어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 문제는 결국은 선택하지 않는 한 가지를 고르는 방법. 백합 하나, 장미 하나, 튤립 하나, 프리지어 하나.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번, 19번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을 것 같다 하면 19번, 20번부터 거꾸로 한번 풀어보세요. 계산하는 거에 어려울 때는 거꾸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